1951년 5월 20일 중공군의 2차 충계 공세를 막아낸 연합군은 미팔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명령으로 일제히 공격에 나섭니다. 연합군의 공세에 중공군은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하게 되는데, 이때 국군 상군단과 미식군단 지역에서 퇴각하던 중공군들이 화천으로 모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화천 지역으로 퇴로를 모색하던 중공군은 제12군, 15군, 27군, 60군으로 4개의 군단에 달했습니다. 6사단은 후퇴하는 중공군 63군을 포위하기 위해 북상하던 도중 2개의 연대를 화천으로 보내 그 지역의 적을 포위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63군의 포위 작전에는 19연대와 2연대 2대대가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2연대의 1대대와 3대대 그리고 7연대는 화천으로 이동하기 위해 춘천에 집결합니다. 작전이 전개될 화천 지역은 북쪽에 화천저수지가 있고 남쪽에 소양강이 있어 동쪽과 서쪽의 퇴로를 막으면 그 안에 있는 적을 일시에 소탕할 수 있으며, 이에 동쪽은 미해병 1사단이, 서쪽은 국군 6사단이 차단하기로 합니다. 6사단장 장도영 준장은 용문산 방어전에서 맹활약한 2연대를 주공으로 하여 매봉산과 화천발전소를 탈환하도록 했고, 7연대는 부용산과 병풍산을 점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연대장은 각 대대로 하여금 신속하게 부대를 정비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3대대는 용화산을 경유해 매봉산과 화천발전소를 탈환한다. 1대대는 3대대의 뒤를 따라 진출하여 초월 공격을 준비한다. 공격 개시 시간은 5월 27일 07시로 한다. 연대의 주공 임무를 맡은 3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용화산을 쉽게 점령하였고, 다음 목표인 매봉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험준한 산악지역이었는데 3대대는 야간 기동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격 속도가 더디었고, 가파른 지대에서는 각계 병사들이 서로를 줄로 연결하여 힘겹게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매봉산에 도착한 3대대는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계태세로 전환되어 매복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중공군 5천여 명이 매봉산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대대장은 적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어 감히 전투에 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부에 무전보고를 하여 지원 사격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미군의 전폭기 편대가 날아와 기총소사와 네이팜탄을 수차례 투하하였고, 이러한 공격이 몇 차례 지속되자 매봉산 앞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미군의 항공공격 때문에 주로 야간에만 기동했었는데, 이렇게 백주 대낮에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이리저리 퇴로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월 29일 공내시 3대대는 마지막 목표인 화천발전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화천발전소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준공되어 54,000kW의 발전량을 보이는 대형 발전소로 해방 이후부터는 북한이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수문을 모두 파괴하려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하여 3개의 수문만 파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강가의 불어난 물이 오히려 중공군의 테러를 차단하는 불리한 결과까지 낳고 말았습니다. 3대대의 공격에 일부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발전소의 주요 건물을 점령합니다. 3대대는 화천발전소와 그 인근의 건물에서 300명의 포로를 잡았고, 창고 안에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보급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보급품은 전투복, 네이, 신발 등 의류와 보리가루, 고기통조림, 의약품 등 트럭 50여 대 분이었으며, 이곳이 중공군의 보급기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대대는 353 고지에서의 활약에 이어 화천발전소 탈환전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용문산 전투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연대가 화천발전소를 공격하고 있는 사이 7연대도 부용산과 병풍산을 차례로 점령하여 이 지역의 석측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중공군의 이동 상황을 관측하여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중공군이 사면으로 완전히 포위되자 이제 이곳에서 미군의 대량 살상극이 벌어집니다. B-26과 B-29 폭격기가 날아와 수많은 폭탄을 투하했으며 F-80 슈팅스타와 F-84 썬더제트 폭격기들이 날아와 적의 밀집 지역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야간에는 각 사단과 군단 포병들이 수만 발의 포탄을 날려 중공군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고 당황한 적은 맨몸으로 화천저수지를 건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1968년 홍콩에서 발행된 중공군 인지에 따르면 중공군 제3병단이 미 9군단과 10군단의 공격을 받게 되자 중공군 총사령관 횡덕회는 총퇴각 명령을 하달하였고 그 뒤로 중공군은 미군의 치밀한 공격을 받아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포로가 된 자는 1만 명에 달했으며 병단의 모든 장비를 상실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리전투에서 국군 상군단을 괴멸시킨 중공군 20군단과 27군단 병력도 이곳 화천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장교들의 몇 가지 진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중공군 패잔병들이 30-40명씩 대를 지어 백기를 들고 투항해 왔으며 그들은 거의 아사지경이었다. 적의 시체가 너무 많아 도로가 막히게 되어 시체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했다. 화천저수지에 수많은 중공군 시체들이 떠올라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인근의 우물과 급수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중공군의 군마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말고기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도살하여 사단 군수처에서 도살을 금지시켰다. 화천발전소에서 중공군 사령관의 소유물로 알려진 원숭이 한 마리를 생포했으며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에게 선물로 보냈다. 중공군은 전쟁터에서 동료들의 시체를 버리고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시체는 고사하고 부상병들까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아 미 8군의 포위 작전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1951년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육사단이 거둔 전과를 살펴보면 적사살 22,000명, 포로 2,600명, 노획함포 80여 문, 각종 총기 2,700정, 군마 350필입니다. 육사단의 손실은 전사자 107명, 실종자 97명, 부상자 494명입니다. 1955년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오랑캐들을 물리쳤다는 의미로 화천저수지를 파로오라 명명했고 그 이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육사단 2연대가 중공군의 3개 사단을 상대하여 46시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진지를 방어하고 이어 적을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둔 전투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중공군이 공격하기만 하면 금방 무너져 후퇴하는 그런 허약한 군대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용문산 전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군 장교들의 나이였습니다. 육사단장 장도영 중장은 당시 28세였고 이연대장 송대우 중령은 22세였으며 그 밖에 대부분의 영관급과 위관급 장교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목숨을 바쳐 싸운 병사들의 노고도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며 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했던 장교들의 역할도 상당히 컸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문산 전투였습니다.